안녕하세요, 경매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쉐리빌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11억의 감정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. 두 번 유찰돼서 최저 가격이 5억 3,900, 49%로 떨어져 있어요. 지금 건물 면적이 여기 전용 면적이 184인데 분양으로는 65평으로 분양했어요. 방이 5개짜리. 그러니까 이 좀 큰 평수들은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. 투자 가치는 상당히 떨어집니다. 안 올라요. 이제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추세라서 지금 방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해볼 만한 물건이라고 봅니다. 자,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변경되는 이유가 소유자가 이 채권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채권자한테 연기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. 보통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이 채권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고요.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. 지금 임차인은 전혀 없고 아예 이 집 같은 경우는 전입돼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뒤에 보시면 관리비도 미납이 많이 돼 있는데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요거는 이제 한 관리비 미납된 거는 9월이나 10월 달에 알았던 거겠죠. 보통 10월 달에 알았을 겁니다. 요거는 8월까지 미납된 거는 아마 지금도 비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뭐 어쨌든 관리비 보시면은 뭐 170만 원, 여기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한 2, 3만 원 정도 되겠죠, 한 달에. 그러면 사람이 안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. 이런 큰 평수 방 5개짜리 65평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면 그냥 기본 관리비만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사람이 안 산다. 그러면 지금까지도 밀려 있다면은 비어 있다면은 한 200만 원 좀 넘겠죠.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고. 자, 다시 등기부상을 보시면은 우리은행이 1순위예요. 요 대부회사 경매 신청한 회사가 대부회사인데 물론 이제 뒤에서 우리은행도 신청을 했네요. 어쨌든 이 대부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이 6억이나 빌려줬어요. 앞에 우리은행이 뭐 2억 3천 정도 있다고 치더라도 물론 채권 최고액이지만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2억이 좀 안 되네요. 그러면은 이 대부회사가 돈을 받으려면은 이 6억을 받으려면 이 2억을 먼저 우리은행에서 2억을 먼저 받아가고 낙찰대금에서요. 그럼 남은 금액을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최저가가 5억 3,900이에요. 그럼 우리은행이 2억 받아가면은 이게 낙찰이 만약에 이제 한 뭐 6억까지 6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대부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을 전부 다 회수를 못 해요. 그래서 아마도 이 변경 같은 경우는 대부회사가 그냥 한 번 더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경을 한 번 더 시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조회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기간도 길죠. 보통 변경하면은 한 달 정도 해주거든요. 한 달 정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거의 한 3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이 채권자도 자신의 채권을 다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. 아마 지금쯤 조사를 더 하고 한 번 더 변경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. 2월 16일 됐을 때 봐야 되는데 이 채권 회수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효과도 보는 겁니다. 전 국민이 보는 게 이 경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더 변경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낙찰 가격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일단 평수가 크니까요. 조금 부담은 됩니다.
자, 그래서 이 관리비,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에 대한 얘기, 이걸 가지고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다 내느냐, 그렇지는 않겠죠. 우리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대법원 판례에 공용 부분은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비 문제는 낙찰되고 난 다음에 관리사무소하고 협상할 내용이니까 일단 내비두고요. 자, 권리 분석마저 보게 되면은 이것도 큰 뭐 문제는 없습니다. 최초 근저당 말소 기준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아래로는 전부 다 소멸.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될 겁니다. 문제는 항상 가격이죠. 가격을 얼마에 받아야 될 것이냐. 자,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볼게요.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방 5개죠. 이렇게 5개짜리 217, 65평입니다. 65평이 매물이 이쪽에 나와 있지만은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는 최저 금액은 9억 매매가, 전세는 5억 5천, 최저 금액이 이거보다도 물론 낮게 되겠죠. 실거래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뭐 거래된 내역이 21년도 5월 달이 마지막이에요. 8억 7천으로.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습니다. 그냥 호가만 뭐 10억이 넘고 그럴 뿐이지.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가격 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가격을 매겨야 되겠죠. 자, 얼마에 매기면 좋을까요? 일단은 큰 평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구성역 왼쪽으로 가면 구성역에서 뭐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긴 한데 어떤 사실 투자 가치는 그렇게 없습니다. 이 큰 평수는 찾는 사람도 덜하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실수요자, 식구가 많은 실수요자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. 요게 한번 유찰될 확률도 낮게나마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이 물건을 보게 된다면은 뭐 달려들 만도 한데 이거는 굉장히 큰 평수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찾기가 어렵고 요즘 뭐 인구도 더 줄어들고 있는데 세대수는 더 늘어나잖아요. 그만큼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어쨌든 식구가 많은 집이면은 지금 싸게 살 기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.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번에 낙찰이 될 것이냐?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. 한두 명 입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. 그러면 굉장히 낮게 되겠죠. 6억 미만으로 5억 5천, 6천, 7천, 8천, 9천. 진짜 실수요자가 욕심 부리면은 뭐 5억 9천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어요. 뭐 이거는 어떤 대중성이 많이 떨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상 경매리아였습니다.